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여 축축한 분위기를 뿜어냈다. 늘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는 특히나 음울해 보였고 택시 경적 소리가 빌딩 사이를 메아리치며 추위를 피해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울렸다. 강남의 한 작은 베이커리 앞, 갓 구운 크루아상과 베이글의 향기가 뜨거운 커피 증기와 뒤섞인 곳에서 갑작스레 황금빛 털을 가진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강아지는 길을 잃은 듯 도시의 소란 속에서 슬픔을 띠고 있었다. 마른 몸이 떨리고 더럽고 엉킨 황금빛 털은 버려진 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눈이었다. 커다란 갈색 눈은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뿐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했다. 강아지는 짖거나 달려들지 않았다. 그저 꼼짝 않고 고통스러운 품위로 앉아서 마치 모든 지나가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듯 손님들을 바라봤다. 베이커리 안에서 주인인 지연은 머핀을 정리하다 처음으로 그 강아지를 알아챘다. 그녀의 심장이 잠깐 멈췄다. 서울 거리에서 떠도는 개들을 많이 봤지만 이 강아지는 달랐다. 절망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기품을 잃지 않았다. 가끔 강아지는 망설이며 발을 들어 올리며 문을 두드리려는 듯했지만 곧 포기했다.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허락을 기다리는 듯했다. 이 장면은 손님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나이 든 한 여성은 멈춰 서서 강아지가 몇 년 전 잃은 자신의 골든 리트리버를 떠올리게 한다고 중얼거렸다. 한 젊은 남성은 베이글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죄책감 어린 눈으로 강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서울의 삶은 그런 이야기를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삼켜버리며 끊임없이 흘러갔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지연은 남은 빵을 쓰레기통에 버리러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강아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달려들거나 덤벼들지 않고 아주 천천히 다가가 발로 지연의 손을 건드렸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차갑고 축축한 촉감을 느꼈다. 그 순간 도시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다. 오직 그녀와 그 눈빛만 남았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이 강아지는 길을 잃은 것뿐 아니라 누군가, 무언가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꼼짝 않고 서서 강아지의 발이 손에 닿아 있는 동안 말없는 애원이 그녀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도시의 귀를 찢는 소음, 경적, 발걸음, 대화, 이 잠시 사라졌다. 그들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있었다. 그녀는 그 슬픔 가득한 갈색 눈을 보며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이 깨어나는 듯한 익숙한 아픔을 느꼈다. 너, 길 잃었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아지는 고개를 기울이며 이해한 듯했다. 발을 빼거나 더 요구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그 침묵이 그녀를 가장 감동시켰다. 이 동물의 고요함. 강아지는 구걸하지 않고 서울 거리의 잔혹한 세상에서 너무 연약해 보이는 품위로 존재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콘크리트의 차가움이 바지를 뚫고 들어오는 것도 무시했다. 그녀는 엉킨 털을 쓰다듬으며 얇은 피부 아래 뼈를 느꼈다. 강아지가 약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체를 초월한 무언가가 싸우고 있었다. 포기해야 한다는 모든 신호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심. 베이커리 안에서는 손님들이 창문 너머로 몰래 쳐다봤다. 일부는 호기심, 일부는 경멸이나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저런 잡종개를 안에 들일 순 없어요. 지나가던 한 남성이 빵이 든 봉지를 들고 말했다. 지연은 그를 무시했다. 마음속에서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베이커리 문을 열었다. 이리 와, 친구.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강아지는 망설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천천히 문턱을 넘어 차가운 세상과 따뜻함의 약속 사이를 걸었다. 안으로 들어오자 강아지는 가볍게 몸을 털어 나무 바닥에 작은 물방울을 튀겼다. 지연은 수건으로 바닥을 닦고 지쳐 쓰러진 채 구석에 웅크린 동물을 바라봤다. 물그릇과 빵 몇 조각을 준비하며 그녀는 이 순간이 지금까지 겪은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 강아지는 단순한 침입자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마치 지연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될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 다음 날 아침, 베이커리는 평소보다 북적였다. 베이커리의 강아지 소식이 동네에 퍼졌고 이제 손님들은 베이글과 커피뿐 아니라 새 손님을 보기 위해 왔다. 카운터 근처 구석에 누운 강아지는 차분하고 주의 깊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봤지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는 이곳 분위기에 묘한 영향을 미쳤다. 주문을 받던 지연은 강아지를 힐끔거릴 수밖에 없었다. 강아지가 문을 넘어온 순간부터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요동쳤다. 무엇인지 몰랐지만 죄책감이나 억눌렀던 오래된 기억일지도 몰랐다. 카푸치노를 준비하며 그녀는 어린 시절 마포에서 보낸 시간, 이 강아지와 닮은 골든 리트리버 민수를 떠올렸다. 지연 씨, 저 강아지 키울 건가요? 익숙한 목소리가 물었다. 단골 손님인 박 할머니였다. 저런 강아지는 거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지연은 망설였다. 모르겠어요. 어제 갑자기 나타났는데 진짜 길거리 개인지 확실치 않아요. 누군가에게서 도망친 걸지도. 박 할머니는 허리를 숙이고 강아지를 바라봤다. 누가 저를 버렸다면 다시 가질 자격이 없죠. 저를 보세요. 마루드 무언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연은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지만 강아지 안에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배고픔이나 버림받음보다 깊은 것. 베이커리가 한가해지자 지연은 바닥에 강아지 옆에 앉았다. 망설이며 아직도 엉킨 털을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고 강렬하게 그녀를 바라봤고 지연은 목이 메였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애원이나 말없는 고백 같았다. 그 강렬함에 그녀는 생각 없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친구? 나한테 뭐라고 하려는 거지? 그날 밤 지연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베이커리에 둘 수 없었다. 밖은 너무 추웠고 이 동물이 거리에서 또 한밤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보도를 걸으며 택시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연은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강아지는 충실한 동반자처럼 그녀 옆을 걸었고 당기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익숙한 듯했다. 그녀가 빌린 오래된 빌딩 2층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강아지는 천천히 들어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마치 전에 여기 있었던 듯 편안해 보였다. 지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등골이 서늘했지만 그 생각을 떨쳤다. 수건과 따뜻한 물을 가져와 강아지를 씻기기 시작했다. 더러운 털을 문지르며 그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강아지 목에 얇지만 선명한 흉터가 있었다. 오랫동안 너무 꽉 찬 목줄을 찬 듯한 흔적이었다. 지연은 잠시 멈추고 손가락으로 흉터를 부드럽게 만졌다. 너, 누군가의 강아지였지? 그녀는 속삭였다. 강아지는 그녀를 바라봤고 짧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지연은 가슴에 묘한 무게감을 느꼈다. 이 동물이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 같았다. 그 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강아지는 그녀 발치에 누워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 고요한 순간은 원치 않은 기억을 불러왔다. 지연은 어린 시절의 민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안전한 피난처였던 골든 리트리버를 떠올렸다. 그러다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민수가 짐이라며 보호소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 이후 민수의 운명을 알지 못했다. 설마 그녀는 잠든 황금빛 강아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이 강아지는 과거의 유령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비웃었다. 너 미쳤어, 지연.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청하려던 그녀는 거실에서 나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레 일어나 망설이며 걸어가 보니 강아지가 창가에 앉아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꼼짝 않고 무언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강아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강아지가 그녀를 구하러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거실 문을 긁는 부드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황금빛 강아지가 그곳에 앉아 참을성 있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조급하지 않았다. 마치 목적이 있는 듯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 지연은 아직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강아지는 고개를 기울였고 대답은 분명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임시 목줄을 채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리로 나오자 강아지는 망설임 없이 특정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지연은 호기심에 따라갔다. 길은 그녀에게 의미가 없었다. 바쁜 거리 모퉁이와 조용한 골목이 섞인 곳이었다. 강아지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강아지는 돌아보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매 발걸음은 그녀가 예측할 수 없는 목적지로 향하는 듯했다. 거의 30분을 걸은 후 그들은 높은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작고 황량한 공원에 도착했다. 강아지는 오래되고 색바랜 나무 벤치 근처에서 멈췄다. 그리고 근처에 뒤틀린 큰 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지연은 오싹함을 느꼈다. 왜 여기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 했다. 주변을 살피던 중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무, 벤치,
오래된 기억의 메아리 같았다. 그러다 깨달았다. 이곳은 어린 시절 민수를 데리고 왔던 공원이었다. 집에서 들리던 고함과 다툼을 피해 민수와 몇 시간을 놀며 보냈던 곳.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너 여기에 온 적 있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아지는 대답이 당연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어찌할 바를 몰라. 지연은 벤치에 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이 강아지가 민수일 리 없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강아지를 볼수록 논리를 거스르는 무언가와 마주한 느낌이 들었다. 이 강아지는 낯선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 있었다. 갑자기 나이든 여성이 비둘기에게 빵을 주기 위해 빵이 든 봉지를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멈춰 서서 강아지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 강아지 전에 본 적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은 재빨리 그녀를 향했다. 뭐라고요? 어디서요? 여성이 망설이며 강아지를 가리켰다. 몇 년 전 마포의 한 동물 보호소 근처에서 어슬렁거렸어요. 근데 사라졌죠. 마치 누군가를 찾으러 간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의 말이 지연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누군가를 찾으러. 그 말은 단서 같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퍼즐의 일부였다. 강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지연은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현실과 뒤섞이며 점점 더 떠올랐다. 그녀는 강아지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날 밤 강아지가 거실 러그 위에서 잠든 동안 지연은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노트북을 열고 그 여성이 언급한 보호소를 검색했다. 여러 번 실패한 끝에 이름을 찾았다. 희망의 집 동물보호소. 그녀가 자란 마포 근처의 작은 보호소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주소를 적고 다음날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강아지와 함께 지연은 지하철을 타고 마포로 갔다. 조용한 여정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보호소는 상상했던 대로 낡아 보였다. 녹슨 울타리, 삐걱거리는 작은 문, 벗겨진 페인트가 덮인 단순한 건물. 친절한 얼굴에 소박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와 그녀를 맞았다. 도와드릴까요? 지연은 강아지를 어떻게 찾았는지 공원에서 만난 여성이 한 말을 빠르게 설명했다. 관리인, 자신을 은주라고 소개한 여성이 강아지를 유심히 보더니 즉시 알아본 듯했다. 아, 이 강아지 기억나요. 우리는 럭키라고 불렀죠. 몇 년 전 낡은 목줄과 목에 흉터가 있는 상태로 여기 왔어요. 한동안 있었지만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랐죠. 럭키. 지연은 중얼거리며 강아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강아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누구 강아지였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주인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강아지는 달랐어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여기 누구와도 깊게 연결되지 않았지만 정말 다정했어요. 지연은 가슴에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퍼즐의 조각이 맞춰질 듯했다. 강아지를 쓰다듬던 지연에게 은주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강아지를 찾았을 때 목줄에 작은 금속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였죠. 지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이름이었죠? 은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낡은 작은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안에서 그녀는 시간이 닳아버린 은색 펜던트를 꺼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새겨진 글자를 읽었다. 숨이 멎는 순간이었다. 거기 그녀가 결코 볼 거라 예상치 못한 이름이 있었다. 민수. 지연은 꼼짝 않고 서서 마치 꿈의 조각인 듯 작은 펜던트를 꽉 쥐었다. 불가능했다. 같은 민수일 리 없다. 수년, 아니 수십 년이 흘렀지만 옆에 있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그 끈질긴 느낌이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강아지는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마치 그녀가 방금 발견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이 펜던트를 이 강아지가 가지고 왔다는 게 확실한가요? 지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은주에게 물었다. 은주는 펜던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강아지가 여기 왔을 때 목줄에 달려 있었어요. 중요해 보였기에 보관했지만 받을 사람을 찾지 못했죠. 은주는 지연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눈치채고 망설였다. 이 이름을 아는 건가요? 지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우연일 뿐이라 믿고 싶었지만 더 깊은 내면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속삭였다. 저 어렸을 때 민수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골든 리트리버였죠. 아버지가 어느 날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펜던트를 들어올리며 그것이 답이자 질문인 듯했다. 은주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럭키, 아니 민수라고 부르는 이 강아지가 몇 년 전 여기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항상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죠. 어쩌면 당신을 찾은 걸지도요. 그 말은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지연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미가 있었다. 옆에 누운 강아지는 마치 마침내 속한 곳에 도달한 듯 매우 평온해 보였다. 지연은 감정의 물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수년간 짊어졌던 죄책감과 답없는 질문들이 그 순간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녀는 은주라기보다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논리적 설명은 없었다. 시간, 거리, 불가능한 일들 모두 이 생각을 터무니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아지는 거기에 있었고 그녀가 수년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이름을 확인하는 펜던트를 지니고 있었다. 황금빛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지연의 뺨을 타고 흘렀다. 민수, 혹은 그들이 럭키라 불렀던 강아지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지연은 평온함을 느꼈다. 이 이야기가 논리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함께라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지연은 한 손에 펜던트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임시 목줄을 단단히 잡았다. 민수,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었다. 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그녀 옆을 걸었다. 마치 마침내 속한 곳으로 가는 길을 아는 듯했다. 펜던트는 실제 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지연이 묻어둔 줄 알았던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었다. 아파트에 돌아와 문을 닫고 지연은 여전히 펜던트를 쥔 채 바닥에 앉았다. 민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마치 그녀가 말을 하길 기다리는 듯했다. 평소 따뜻하고 환영하던 방이 이제 진실의 무게로 숨막히는 듯했다. 어떻게 나를 다시 찾은 거야? 지연은 강아지라기보다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수년이 흘렀어.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녀는 민수가 끌려갔던 날을 선명히 기억했다. 무더운 여름날, 참을성 없고 화난 아버지는 민수가 짐이라고 말했다. 지연은 울며 애원했지만 10살 소녀의 말은 삶에 단단해진 남자의 냉혹한 결심 앞에서 무게가 없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마당은 텅 비었고 민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난 네가 그녀는 죽었다는 말을 목에 걸린 채 멈췄다. 하지만 발치에 있는 민수는 우연보다 강한 무언가가 그들을 다시 함께하게 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지연은 이제 깨끗하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시간을 초월하는 듯한 강렬한 연결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민수 혹은 보호소에서 럭키라 불렸던 강아지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다. 베이커리 손님들 중 일부는 선물을 남기기 시작했다. 사료, 장난감, 심지어 새 침대까지. 하지만 지연은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민수가 그녀에게 온 여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듯했다. 어느 밤 잊힌 옷장 속 오래된 상자를 뒤지던 지연은 사진 한 장을 찾았다. 어린 시절의 사진으로 몇 주 전 민수가 그녀를 데려갔던 공원에서 민수와 함께 찍은 것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부드럽게 만지며 눈물이 고였다. 사진 속 강아지는 민수가 언제나 그녀의 안전한 피난처였음을 증명했다. 삶의 나머지가 무너지는 듯해도 그녀는 사진을 펜던트 옆 침대 옆 탁자에 놓고 거실로 갔다. 민수는 러그 위에 누워 눈을 감고 평온히 숨을 쉬었다. 지연은 벽에 기대 그 옆에 앉았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다. 처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속한 곳에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집에.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예상치 못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파트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 항상 경계하던 민수는 고개를 들고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문을 열자 보호소 관리인 은주가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하지만 이게 당신에게 흥미로울 것 같아서요. 은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민수가 발견된 날에 대한 오래된 보호소 서류가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빛바랜 서류였지만 읽을 수 있었다. 민수의 상태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었다. 마른 몸, 목의 흉터, 영양실조 징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불완전한 주소와 이름, 김 선생님. 은주는 민수가 발견됐을 때
낡은 목줄에 그 주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게 누군지 찾지 못했어요. 당신이 더 알아낼 수 있을지도. 은주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문을 닫자마자 지연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름과 주소는 중요한 단서 같았지만 아버지와 어린 시절을 뒤흔든 잔인한 결정을 떠올리게 했다. 발치에 있는 민수와 함께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검색은 마포의 한 거리로 이어졌지만 집 번호가 없어 정확한 위치는 미스터리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곳에 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민수와 함께 산책 준비를 하고 택시를 불렀다. 지나가는 몇 킬로미터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이 언급된 거리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다. 낡은 집들과 방치된 정원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연과 민수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살폈다. 그러다 녹슨 작은 문에 다다랐다. 나무 울타리에는 김 선생님이라는 빛바랜 표지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낙엽에 묻혀 있었다. 지연은 몸서리를 쳤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밀고 깨진 창문과 벗겨진 벽의 소박한 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갔다. 민수는 그녀 옆에서 멈춰서서 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마치 이곳임을 아는 듯했다. 지연은 문을 두드리기 전 망설였지만 응답이 없었다. 창문 너머로 먼지 쌓인 가구와 흩어진 상자가 있는 버려진 내부를 봤다. 떠나려던 찰나 나이 든 이웃이 나타났다. 김 선생님 찾으시는 건가요? 그가 물었다. 지연은 재빨리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몇 년 전 이사 갔어요. 외로운 분이었지만 그 강아지를 정말 아꼈죠. 항상 강아지가 중요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완전히 놓을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웃의 말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을 깊이 생각하게 했다. 민수는 그녀 옆을 걸었다. 퍼즐의 조각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수는 그녀를 찾기 위해 긴 여정을 거쳤다. 어쩌면 김 선생님은 일시적인 보호자였을 뿐 민수가 진정 속한 곳으로 돌아갈 적절한 때까지 돌본 사람일지도. 아파트로 돌아와 지연은 민수 옆 소파에 앉았다. 한 손에는 펜던트, 다른 손에는 보호소 서류를 들었다. 마음은 풀리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김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민수가 어떻게 살아남아 그녀를 다시 찾았는지, 아파트의 침묵은 그녀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의미로 무거웠다. 반면 민수는 모든 답을 아는 듯 평온했다.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던 지연은 전에 놓쳤던 것을 발견했다. 펜던트 뒷면에 거의 지워진 문구, 절대 늦지 않아. 그 단순한 말이 예상치 못한 무게를 지녔다. 그녀는 반복해 읽으며 그것이 그녀와 민수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느꼈다. 어쩌면 운명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일지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 마침내 원을 완성하기로 결심한 지연은 수년간 피했던 일을 하기로 했다. 마포의 옛 집을 방문하는 것. 그곳은 그녀가 자란 곳이지만 민수와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은 곳이기도 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민수에게 임시 목줄을 채우고 떠났다. 이번에는 택시를 부르지 않았다. 걸어가며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옳은 방식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위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정원은 방치되고 울타리는 녹슬어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 좋은 것과 아픈 것 모두 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그녀 옆에 멈춰서서 집을 조용히 바라봤다. 마치 이곳을 알아보는 듯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낯선 여성이 문을 열었고 몇 년 전 이 집을 샀다고 설명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전에 살던 가족에 대해 물었다. 여성은 많이 모른다고 했지만 지하실에 오래된 물건들이 남아있다고 했다. 원한다면 들어와서 볼 수 있어요. 그녀가 제안했다. 지연은 망설이며 들어갔다. 벽은 멀리 떨어진 시간의 목소리를 메아리치는 듯했다. 지하실에서 그녀는 그녀의 이름이 급히 쓰여진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았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어린 시절의 그림, 그리고 봉인된 봉투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아버지가 쓴 편지가 나왔다. 그 말들은 후회로 가득했다. 그는 민수를 데려간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편지 끝에 그는 썼다. 아빠는 언젠가 민수가 너에게 돌아오길 바란다. 민수는 아빠보다 훨씬 강했어.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편지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항상 알았던 것을 확인했다. 민수는 그녀를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침내 함께였다. 민수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가 속한 곳에 온 것 같아. 친구, 집에,